안녕하십니까. 정시전형 의학계열 지원전략 강의를 맡게 된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의학계열, 의학과, 치유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이 의학계열 전형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교육 교사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기도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교육 교사입니다. 우선 그 의대 순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시 전형은 대학의 서열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의대 순위를 보면 뭐 서울대, 성대, 연대, 고대 이렇게 순위도 나와 있고요. 세계 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할 때지만 꼼꼼히 제가 가야 될 대학의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순위도 뭐 우리나라 국내외 순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학계열 설명하면서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병상수 많은 대학. 이게 이제 뭐 학부모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뭐 울산대, 세브란스,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병상수 많은 대학들. 이게 조금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높죠. 두 번째 대학도 보면 아주대, 뭐 전북대, 전남대, 고려대. 이렇게 병상수 많은 대학교들. 이런 대학들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 대졸자 취업 정보. 저희 뭐 고등학교에 이렇게 취업 정보가 매년 오는데요. 2019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월 평균 소득 이렇게 한번 봤고요. 300인 이상 월 평균 소득. 그다음에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월 평균 소득은 의사쌤하고 약사쌤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사 선생님들이 많이 적네요. 네, 가성비가 좋네요. 이렇게 해서 대졸자 취업 정보도 한번 살펴봤고요. 점수가 높다고,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의학계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진로 진학 정보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약사 배출, 요새 뭐 약학과가 37개 대학이 정시 모집으로 들어왔잖아요. 피트 시험, 편입 시험 체제에서 이제 학부로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전원, 약전원이 다 이제 없어진 체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약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역시 전통의 중앙대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요새 뭐 바이오, 백신, 그죠? 이런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제약 수출업 종사자가 많은 중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대, 뭐 숙대 이런 대학들도 저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떤 지역 약사, 동네 약사들보다는 제약 쪽으로 이렇게 바이오 백신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료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약학과, 제약학과, 미래산업인데 제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좀 그 제약 개발 쪽에 그죠? 연구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데죠. 미래산업이라는 건 좀 융합통섭형. 약사라는 게 제가 약학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니까요. 제일 관련 있는 과목은 화학이고요. 그다음에 생명, 물리까지 돼 있고요. 이 약사라는 직업이 뭐 경영, 경제, 법률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산업약학과라는 건 융합통섭형 학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 학과 모두 경북대, 충북대와 계명대가 약학과, 제약학과가 있고요. 이화여대가 약학과하고 미래산업약학과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건 세 학과 모두 약사 자격증, 라이센스를 준다는 거.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약대에 보면 여대 인원이 많아요. 동덕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뭐 33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3% 정도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이 4개 여대의 약사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대 약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약대의 수도권 약대 중에서도 최상위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이화여대 정도, 뭐 숙대 뭐 이화여대, 숙대 이런 순으로 내려가겠지만 남영화학 대학보다는 이제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학생들이 울상을 지을 텐데 남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시전형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시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 볼까요? 예, 의예과, 치의과, 한의예과. 질문 또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의예과하고 의학과가 어떻게 다르냐. 그죠? 보통 이제 의예과라는 건 예과죠. 1, 2학년 하고 이제 3, 4학년 때부터 하는 걸 이제 의학과, 본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의치한수 약, 그 다음에 뭐 간호학과까지 이렇게 포함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통 의치한수 약 이렇게 합니다. 약간씩 성향과 진로 방향이 다르죠. 그죠? 자, 보시면 정시모집 의예과 1205명, 치의과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272명, 한의예과 298명, 수의과 190명. 이 약대가 뭐 782명. 이게 이제 올해 자연계 입시의 어떤 용광로 같은 아주 큰 이슈죠. 이 약대로 빠져나가는 인원 때문에 어떤 최상위권 서울대, 연대고대, 성대, 뭐 한양대 이런 대학들의 공대가 좀 더 수월해진 건 사실이죠. 네, 그죠? 이게 굉장히 빅 이슈입니다. 그래서 약학과 좀 더 많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별 선발을 보시면 우리 주제인 정시 모집을 보면 의예과 1205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총 한 196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한번 볼까요? 비율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시죠? 그래서 의예과는 그 수능으로 정시로 뽑는 비율이 한 40%, 치의과는 43.1%, 한의가 40.5%, 수의과는 38.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치한수 약학과는 정시 모집 비중이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회죠. 지금 정시 모집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별 사실은 그 정시 모집은 군별 어떤 심리, 그죠? 욕망의 어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교사들의 욕망을 잘 읽어내면 됩니다. 가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이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빅 이슈죠. 군별 이동이 됐다는 거,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나 다군인데 다군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군에 당연히 충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보면 의예과,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가 재밌는 게 다군에서 상당히 뭐 신문 이맘쯤 되면 가톨릭 관동대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왜 그러지 이렇게 보면 의예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군으로 이동한 것이 참 쇼킹하고요.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이 16명이 신설이 됐어요. 아예 글로컬에서 충주죠. 건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16명이 신설됐다는 게 빅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주 의예과의 가장 이슈가 되는 대학들을 보면 가톨릭대가 37명, 고려대가 가군에서 25명, 성대 15명, 연세대 44명,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10명, 그 다음에 이런 이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의예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나군에서 의예과만 쓰거든요. 뭐 다군에 뭐 한의예과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나군에 주로 가나다군 의예과로 주로 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군별 어떤 흐름, 내가 가군에 예를 들어서 성대나 연대를 과감하게 최상위권 대학인 뭐 서울대, 연대, 성대, 카톨릭대, 울산대 빅5라고 하거든요. 이 5개의 대학 중에 이 빅5인데 가군에 내가 연대, 성대를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군에 과연 서울대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는 안 해요. 한 단계를 낮추겠죠. 네, 그죠? 이런 군별 흐름을 봐야 되고, 그럼 다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군에 뭐 인기 있는 대학 인하대, 그죠? 뭐 순천향대, 뭐 이런 대학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최초 합격자의 성적보다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은 상당히 뭐 많이 낮지는 않지만 최초 합격자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다군도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가나군에 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군은 이제 충원 합격률이 높죠. 네, 그래서 의예과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전체 모집 인원은 1205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의과입니다. 치의과는 좀 더 뭐 신경 쪽, 그 다음에 좀 손재주도 좀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좀 더 적합한 과지 않을까. 의예과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대학도 적고요. 예, 가군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나군에 서울대, 경희대가 있고요. 다군에 강릉원주대,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인 강릉원주대가 있죠. 그래서 강릉원주대가 이제 정시 이 시즌에 신문에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가나다군, 뭐 다군 충원율은 엄청 높겠죠.
네, 그죠? 예, 간학운 어떤 변수를 뭐 연세대 썼으면 경희대를 쓸지 서울대를 쓸지 단대 천하를 쓸지 고민을 하겠죠. 네, 그래서 치외과는 272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의외과죠. 예, 한의외과는 수도권에 많지가 않죠. 뭐 경기도에 가천대 있고 서울에 뭐 경희대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군에 대전대, 충남북 지역에서 유명한 대학이 대전대 한의대고요. 예, 그 다음에 가천대 경기도에 있고요. 경기도 유일한 대학이고요. 예, 지방 전라도에 뭐 명문 한의대인 원광대, 경희대가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의 유명 한의대인 대구 한의대 인기 있는 대학이고요. 부산의 동의대, 부산의 인기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군에 2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다군에서도 충원 합격률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최저 합격자 성적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최종 등록자 평균은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한의외과 한번 살펴봤고요. 네, 298명 많지 않습니다. 네, 수의과 그죠? 요즘 뭐 애견 인구, 뭐 애묘 인구 뭐 몇천만 시대이기 때문에 수의과가 굉장히 인기죠. 그죠? 수의과 상당히 점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중요한 건 과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가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가군에 붙어야 됩니다. 붙고 나서 나군을 생각해야 되는 데인데 가군에 뭐 건국대, 유명한 건국대가 있고 나군에 서울대, 그다음에 전남대, 정대. 뭐 특징을 보면 수의과는 지방 국립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많지가 않죠. 수의과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들어가면 뭐 대동물, 소동물로 나눠가지고 전공 분야가 나눠요. 뭐 소나 돼지 큰 동물, 그다음에 강아지 같은 작은 동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죠. 190명 정도 정시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약학과죠. 올해 빅 이슈인데요. 네, 많네요. 네, 굉장히 많죠. 가군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요.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정시 모집에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를 정시 모집에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산업약학과 정시 모집에 그다음에 뭐 삼육대 이런 대학들은 인문계 애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도 약학과를 갈 수 있어요. 이화여대나 삼육대 이런 대학들은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명대나 충북대는 약학과, 그다음에 제약학과 2개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라이센스가 나오고 이화여대는 약학과나 미래산업 약학과가 있다. 그래서 다군의 인원수가 좀 적죠. 그래서 간하군이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743명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올해 이과 애들과 자연계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미적분 기하를 하잖아요. 그죠?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수학성 등급이 가만히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인문계 애들 밑에 깔아줘서 저절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간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수학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더 심각한 거는 언어와 매체 같은 국어 과목에서도 최상위권 애들이 좀 더 유리하죠. 그죠? 예, 뭐 영어가 좀 변수이긴 해요. 영어도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최상위권 아이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서 정시 2월 인원도 좀 감소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연계 애들의 성적은 오르고 인문계 애들의 성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약학과 인원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건 뭐 수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뭐 논술 같은 경우 뭐 경희대학교 약학과 논술이 400대 1이 넘었고요. 성균관대 약대 논술이 600대 1을 넘었습니다. 정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수시에서 그런 최고 뭐 이건 뭐 거의 고시죠. 올림픽 정신 갖고 참여해야 되는 그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정시의 수시의 논술처럼 정시에서도 약학과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 어떤 상위권 특히 여학생들 의예과를 좀 기피하는 여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대는 그래도 교대는 좀 싫고 의대도 싫고 그 중간에 약학과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형으로 보는 게 지방이 295명, 수도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약학과는 수도권에서 수능 전형을 많이 뽑는 게 448명, 743명이나 뽑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 모집에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 삼육대 약학과, 인제대 약학과는 인문계 애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인문계 아이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문계 애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지원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공교육 최고 넘버 1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센진학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 이 두 개를 교사들이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서 한번 다운 받아본 사례입니다. 서울대 의예과를 보니까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준 점수가 400점 만점이죠. 저 영어는 뺍시다. 영어는 1에서 9등급이니까 영어 빼고 국수탐. 국어가 표준 점수가 200점 만점. 수학이 200점 만점. 그죠? 탐구는 100점이니까 100점, 100점 합치면 200점. 그럼 600점이죠. 600점 만점 중에 400점.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요. 거의 대부분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150점이 잘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600점에서 400점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죠. 100분위가 298.5. 엄청난 점수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등급은 등급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예과 쓰는 애들 영어는 다 1등급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국수탐 표준 점수가 406점. 100분이죠. 100분이라는 건 나보다 못 맞은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100분위가 97이다. 나보다 국어를 못 맞은 아이들이 97%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상위 3%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300점 만점이에요. 국어, 수학, 탐구 300점 만점 중에 298.5. 탐구 하나 틀린 거예요. 등급 1.0 정도 되죠? 연세대 치유외과 가장 높으니까 연세대 걸 좀 확대해서 보면 표준점 399점, 100분이 290.5, 등급 1.33 정도. 그러니까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예과를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갈 수 있냐라고 보시는데 의예과가 정시 지원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상담에서 가장 쉬운 게 의학계열, 예, 의학계열 정시 상담이 가장 쉽죠. 왜 그러냐면 상위권 대학이 한 20개 밑으로 가면 너무 많은 변수도 있고 영역 안 빠지는 영역도 있고 가산법이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위 누적이라는 건 정말 너무 간단해요. 서울대 의예과 다음에 뭐 연대, 성대 이런 쪽으로 의예과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위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상위 누적이라는 그 시스템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 계열에는 통해요. 이게 의예과, 특히 의예과는 상위 누적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엑셀 소트 되듯이 어깨를 걸치면서 내려가면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이거는 상위 누적을 하면 교대도 서울교대 정도는 상위 누적이 돼요. 그 밑에 교대는 이제 상위 누적은 잘 안 돼요. 서울교대 정도는 되죠. 그래서 상위 누적이 중하위권에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상위 누적 보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사교육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의예과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 한의과, 한의과에서 가장 높으니까 보면 표준점 396점, 100분 290점이죠. 96%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이 1.17 정도 되는 겁니다. 수시는 등급으로 가는 거지만 정시는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오늘 이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실 텐데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점수하고 등급을 잊으셔야 돼요, 이제. 그죠? 수학 4등급이 성균관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등급이 아니라 표준 점수. 의예과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100분위 잊어버리셔도 돼요. 표준 점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00분위하고 특히 표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대, 수혜과에서 제일 높다는 건대는 보면 394점, 284점, 등급 1.5.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가늠을 하셔야 돼요. 가늠을. 어느 정도 애들이 이게 왜 이게 되게 편하냐면 그러니까 정시 지원 전략에서 의학 계열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이 가능해요. 건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려가면 되잖아요. 서울대, 건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이건 누적이 상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불합격시킬 확률이 높은 거는 중하위권 대학인 거지 아예 하위권 대학은 뭐 그냥 의미는 없지만 중상위권 대학은 굉장히 어렵지만 상위권 대학은 의외로 진학 지도 전략은 굉장히 명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해왔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2020학년도에 제가 한번 시켰던 사례를 보니까 이 학생이 수학에서 하나 틀리고 화학 하나,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2개를 틀렸습니다. 3개를 틀렸는데 이 학생이 진짜 운 좋았어요. 당연히 1차에 떨어졌죠. 근데 2차에서 정말 이 카톨릭대 의예과 쓴 애들이 연세 이동을 했는지 운 좋게 됐어요, 후보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대, 연대, 성대, 카톨릭대 정도는 2개 이상 틀리면 못 갑니다. 의예과는 2개 이상 틀리면 절대 못 가요. 네. 특히 수학에서 뭐 틀리면 더 뭐 결정타죠. 수학하고 과탐에서 틀리면 경북대 의예과 제가 지원을 시킨 사례를 보니까 표준점수 398점 정도 이 학생이 나왔었고요. 영어당 1등급이고 100분위는 293% 정도.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확실히 지방 의대가 좀 낫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입시 결과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보는
그냥 사이트에서 이런 정도로 추정합니다. 100분이란 거 영어 1등급이라고 치고 300점 만점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기점으로 298에서 288 정도 100분이 나누기 3을 하면 한 과목 평균이 나오겠죠. 치대 11개인데요. 295에서 285. 한의대 289에서 285점 정도. 네, 그 다음에 수의대 292에서 81점 정도. 서울대, 서울에 있는 서울대부터 전남에 있는 순천대까지 294. 아이고,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이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의예과는 0.3%에서 2% 정도. 그죠? 치의과도 이 정도 2.2. 그다음에 한의과 좀 그죠? 지방 한의대가 낮은 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3.5%. 수의과가 한 4%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약학과가 문제죠. 약학과는 기본적으로 한의과하고 치의과의 어디에 있어요. 그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치의과 한의과, 그러니까 지방 한의과 중에서 괜찮은 한의과는 약학과보다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지방 한의대 중에서 조금 경쟁력이 밀리는 대학은 당연히 약학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치의과와 한의과의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격선 보세요. 네, 대부분 국수형탐을 다 반영하고요. 탐구는 과탐을 보통 2과목을 봅니다. 예, 그다음에 수학 비중을 보시면 가톨릭 때도 다 보시면 이 40%대들 그죠? 예, 서울대 40 이렇게 수학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특징이고요. 100분위로 70% 컷이라면 100% 중에서 하위 70%죠. 100명 중에 70등 성적을 보통 대학에 공개하거든요. 100분위는 의미는 없지만 이 정도 98, 99, 97, 98 이렇게 성적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치의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대가 많죠. 지방 국립대도 많고요. 네, 그래서 수학 비중이 높은 건 비슷하고요. 그죠? 이건 뭐냐?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대학들이 뭐 가산점도 포함하고 영역별 반영 비율도 포함하고 대부분 보통 한 1000점 만점이거든요. 그걸로 환산된 점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위를 참고하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100분위로 대학 가지 않아요. 그래서 100분위 대부분 이 학생 진짜 운 좋게 들어간 거고요. 대부분 98%, 96%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과는 경기도의 가천대, 경희대 보시면 70% 컷, 100분위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100분위 가지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이 환산 점수 가지고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의학과, 요즘 수의학과도 대부분 95% 이상의 100분이고 수학 비중이 높다는 거. 그죠? 국수형탐 다 반영하고 국어 비중이 좀 적고 과탐과 수학 비중이 높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학과는 그냥 제가 예측해 본 거예요. 이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약학과가 그 정시 모집 뽑았을 때 기록 그때도 고3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자료집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 새로 생긴 약학과도 많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점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없겠다. 지난 입시 한참 된 자료라 그래서 그냥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냥 293점 정도 연세대가 또 이제 인천에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어서 좀 그런 점에서 조금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전통적인 중대, 이대, 약대들 이 5개 대학이 경쟁하고요. 특히 서울대를 제외하고 제 관심사는 연대, 성대, 중대의 어떤 점수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는 올해 지나고 나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통의 중대냐 아니면 연대, 성대가 기본적인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 때문에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대, 성대, 중대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 같고 여대는 당연히 여대 4개 대학 중에서 이대가 상당히 점수가 높을 거로. 근데 이건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 이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300점 만점 이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어디 올리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써본 겁니다. 상위 누적으로 한번 제가 그냥 예전에 어떤 입시 결과, 그 다음에 대학의 어떤 평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간학을 해서 이거 그냥 제가 한번 배치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약대 배치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다군에서는 아주대가 1등 먹겠죠. 네. 가군에서는 성대, 연대가 1등 먹을 것 같고요. 중대랑. 그러면 나군에서 서울대, 2대 이런 데 순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방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산대, 약대가 가장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부산대, 경북대가 있는데 경북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부산대는 굉장히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대에서는 부산대가 넘버원이 될 것 같고, 여대에서는 이대, 그다음에 국립대에서는 이제 서울권은 서울대, 그다음에 사립대는 성대, 연대, 중대가 부딪힐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가 좋은 카톨릭대와 아주대가 경기권에서 맞부딪힐 것 같고요. 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원 전략 한번 말해볼까요? 통합형 수능 시행에 따라서, 통합형 수능이 뭐냐면 기본적인 공통 75%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자연계애들은 미적분 기하를 하는 거죠. 의예과 애들은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국어는 언어와 매체와 화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의예과 애들 대부분 언어와 매체입니다. 자연계 학생의 수능 점수가 오른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국어도 자연계들이 잘해요. 네, 죄송하지만 자연계들이 잘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점수도 자연계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표현 점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계 애들 성적이 상당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게 올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겠다. 원점수 갖고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 그래서 자연계 학생 수능 점수 상승한다는 건 반면에 뭐가 하락하는 거예요. 인문계 애들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이메일이나 전화가 뭐가 오냐면 자연계인데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고 싶다. 그런 전화가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3배, 4배 이상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달성이 유리하죠. 자연계 애들이 상당히. 아니, 기본적으로 원래는 수학이 작년까지는 3등급 맞아야 돼가, 그러니까 공통 75를 인문계들이 밑에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부력처럼. 이거 수능 최저를 맞기 쉽겠죠. 그죠? 정시 2월 인원은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 2월 인원은 이 의학 계열 애들을 쓰는 애들의 수시 모집에 이 수능 최저 달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이 수능 최저 달성하는 애들이 의학 계열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약대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렇게 강의를 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지방 학생들의 특징을 알겠어요. 지방 학생들은 교대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대하고 의예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약학과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구세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저도 이렇게 몰릴지 셀 줄 알았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자연계 애들은 그래서 정시 모집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죠. 특히 이제 16개 대학, 서울대, 연대고대, 성대 뭐 이런 대학에 인원이 증가했고, 영어 성적이 변수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올해는 국어도 1교시부터 뭐 해겔 지문, 뭐 그다음에 뭐 기축통화인가 그 문제 어려웠잖아요. 그다음에 수학 확률과 통계도 어려웠고, 그죠? 탐구도 사탐, 과탐, 뭐 과탐은 지구가 어려웠고, 뭐 사탐도 어려웠고, 그죠? 영어도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영어 성적이 좀 포커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예과는 건국대학교가 글로벌 캠퍼스에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죠. 글로벌 캠퍼스에서 16명을 신설했어요. 신설.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이동한 거. 그 다음에 치외과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강릉대, 조선대가 100분위를 반영했어요. 예, 그래서 100분위 반영하는 독특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100분위가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100분위가 높게 나오는지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꼼꼼히 보시면 돼요. 한의학과는요, 네, 뭐 예를 두 개를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원광대 예를 들어보면, 원광대학교 인문계열이다. 인문계열을 5명 뽑거든요. 5명 뽑는데 수학을 확률, 미적, 기하를 열어놨어요. 사탐, 과탐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연계들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도 이번에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대 예를 들어보면 원대가 5명이 인문계를 뽑고 36명이 자연계를 뽑거든요. 정시에. 그럼 자연계들이 과연 그 5명 인문계를 먹으려고 들어갔을 경우에 유리할 수 있을까? 확률과 통계도 이번에 좀 어렵긴 했으니까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5명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36명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교차 지원 하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자연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수의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군 6개 우선 중에 판단을 해야 돼요. 나군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별 지원 전략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대 정시 합격서는 제가 뭐 강의 다니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약대 올해의 정시 입결은 향후 10년을 지배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학들이. 그다음에 연대, 성대, 중대가 어떻게 서열이 정리되는지 이게 첫 해예요.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대학들 경쟁력이 그 눈치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대, 약대가 비중이 높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약대에 비해서 여대, 약대의 점수는 확실히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해요. 누구나 예측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수도권 여대, 약대가 상당히 여학생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말했지만 순천대 같은 경우는 신설대학이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 생각에는 올해 정시 모집에 뭐 박 터질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 빵꾸난 애들 중에서 여기 몰리겠죠. 약할 것 같아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국어, 영어 중에 선택하게 해놨으니까. 그죠? 아까 이거 경희대 걸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경희대 여기 보세요. 경희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의학과 인문이요. 확률 미적 기하를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기하도 들어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도 지금 이 인문계들이 사회해도 되고 과학해도 돼요. 네. 자연계들이 넘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고민하셔야 돼요. 모집 인원이 인문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문계 쪽으로 뛰어들 것인가, 인원수가 많은 쪽으로 몰릴 것인가. 이거는 확률과 통계의 표준 점수를 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12월 10일 날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나서 확률과 통계의 상위권 아이들의 최상위권 아이들의 확률과 통계 평균 점수를 보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본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연세대 의예과 도수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갔거든요. 뭐 센진학 대교 프로그램을 해서 찾아보니까요. 예, 이런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296.5가 붙었단 말이에요. 296 떨어진 건 알겠어. 근데 얘는 또 붙었어. 295.5가 또 됐어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100분위의 100분위의 단순 합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그냥 가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불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무슨 싸움이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 싸움이에요. 영역별 비율이 수학이 높냐 국어가 높냐, 미적기하의 가산점이냐 과탐이 가산점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능이라는 건 첫 번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00분위 보고 제일 하수는 등급 보고 이거 서울대 가겠는데요. 1등급인데 정말 죄송한데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96, 96, 96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성균관대 경영학과는. 다 1등급이지만 96, 96, 96이잖아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봐야 된다. 또 보세요. 순천향대 의예과 인기잖아요. 보시면 287이에요. 예. 근데 87 붙었다고요? 86 좀 떨어질 건 알겠는데 86이 또 붙어요. 이거 붙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차이냐?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당락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등급이 내신이 1.0이 1.5를 이기죠. 맞죠? 그런 거잖아요. 등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2등급이면 붙고 3등급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시는 점수로 보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의예과들은 일부 몇 개 대학 빼고는 뭘 본다고요? 표준 점수를 본다는 거.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싸움이라는 거. 그럼 이 대학별 선생님 환산 점수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학교 가면 다 해줘요.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 뭐 한국대학교육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센지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성적 입력하면 드르륵 나와요. 서울대 딱 치면 드르륵 나옵니다.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서울대 딱 서울대 무슨 과야? 뭐 영문과 이렇게 치면 딱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5분 안에 다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알기로는 뭐 선생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보실 것 같은데요. 학생분들 제발 학교에서 상담하세요.
대입의 합불의 도수가 통계의 도수가 공교육이 제일 많아요. 센진학과 대교 프로그램이 사교육 프로그램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언감생심이에요. 그래서 도수가 많은 게 통계에서는 100명의 도수를 믿으세요? 10,000명의 도수를 믿으세요? 예. 도수 많은 걸 보셔야죠. 합불은. 그죠?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우리 애가 760점이야. 그러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입시 결과가 보통 환산 점수 100분이 다 떠 있어요.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인하대 의학과 보세요. 최초 보세요. 경쟁률이 25대 1. 정시 모집은 기본적으로 10대를 안 넘어갑니다. 정시 모집에 10대를 넘어가는 과는 의학과밖에 없다고 보시죠. 의학계열밖에 없어요. 굉장히 거의 의학계열만 이렇게 10대에 넘어가는데 최초 합격자 한 명도 등록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3대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다군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 최초 모집 인원이 9명이었단 말이에요. 추가 합격 인원이 86명이잖아요. 합치면 95명. 227명이 지원했는데 이 95명으로 고려해서 나누면 2.39죠. 이거를 우리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해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학처의 입시 결과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얘는 다 다른 대학으로 가군, 나군, 다군 세 개를 쓰기 때문에 한 곳만 등록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특히 다군은 더 심하죠. 가나군은 상위권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합격자의 성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낙심하지 말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군의 인하대 같은 경우 환산 점수를 보니까 최초 합격가 997인데 최종 등록자의 최저 그다음에 평균 988, 986. 997하고 988, 86은요. 완전히 상전벽해요. 완전히 다른 거. 성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공개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건 뭐냐면 저는 애들하고 원서 쓸 때 최종 등록자 평균이 가장 신뢰를 해요. 최종 등록자 평균은 믿을만해요. 최종 등록자 평균은 모집군별 특징을 간파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순천대 약학과 보시면 다군에 있더라고요. 미적분 또는 기하죠. 의학과한테 미적분 기하죠. 과탐 2개 평균이죠. 33.3. 중요한 건 국어 또는 영어란 말이에요. 국어 또는 영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역별 반영, 국어나 영어 망쳤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비중이 적다.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이 좀 약한데 수학 비중이 좀 적다.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숨겨진 내 점수예요. 숨겨진 내 점수입니다. 정리하면 의학과도 똑같습니다. 정시 모든 그 전형 어떤 전략과가 똑같아요. 정시 2월 인원 꼭 챙기셔야 돼요. 정시 2월 인원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가산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셔야 돼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셔야 돼요. 네,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의학과 정시 지원 가능 점수입니다. 2020학년도 걸 제가 보니까요. 그냥 등급으로 편하게 볼게요. 등급으로 보면 서울대, 성대, 연대, 카톨릭대 순이었네요. 보면 성대, 연대가 보면 거의 엇비슷했죠. 이 4개 대학의 특징이 뭐죠? 의학과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보면 이 4개 대학이 항상 각축을 벌이잖아요. 이 4개 대학이 종합병원 순이에요. 종합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그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좀 소름이 돋죠? 의대 합격의 열쇠는 진짜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욕망의 메커니즘을 읽어내야 돼요. 가군, 나군, 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수시 모집은 그래도 좀 비전문가가 해도 되는데 정시 모집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통계를 읽어낼 수 있고 좀 다년간의 어떤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잘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통계나 사회과학적인 거, 그런 흐름 같은 거, 트렌드 같은 거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은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심리 싸움이.
저도 작년에 교대 쓰는데요. 작년에 교대 쓰는데 춘천교대를 진짜 심리적으로 읽어냈어요. 춘천교대 빵꾸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애가 들어갔어요. 그 심리 싸움에서 제가 이긴 거죠, 그거는. 아주 고도의 심리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모집이 과연 공정한가? 표준화된 시험이니까 공정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저는 1점 차이가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잘 인정하기도 싫고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명감은 갖고 있는 애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한번 읽어보지 않은 애들이 의사 되려고 덤비고 봉사활동 10시간도 안 되는 애들이 멘토멘티도 한번 안 해본 애들이 학교에서 진짜 친구들과 함께 토론 한번 안 해보고 협업 한번 안 해보고 반장 한번 안 해본 애들이 좀 의사한다는 건 좀 저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소명감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가 교과평가를 정시에 이제 는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소명감을 갖고 공부만 잘한다고 의학계를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좀 역시 오늘 유튜브 보시는 학생 여러분 좀 보세요. 자퇴율, 의학계열은 자퇴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자퇴율 보세요.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의대의 자퇴율이 의외로 높아요. 더 좋은 의대나 치대 가려고 자퇴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자퇴한 애도 있다고 보면 자퇴율도 의외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점수가 높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높기 때문에 의학계열 간다고 어떻게 보면 소명감이나 자기 어떤 적성, 그다음에 의학계열 같은 경우 의외로 암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암기력이 좀 뒤처진다든가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의학계열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은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뭐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학계열은 말 그대로 최상위 진짜 옥상옥싸움이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싸움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 크게 봐도 상위 한 4%, 좁게 보면 2% 안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싸움이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의학계열 약대 때문에 좀 더 가기가 수월해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이 의학계열 정시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꼭 담임쌤하고 또는 재수했으면 학교 가서 아는 쌤한테 상담 받으십시오. 학교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특히 정시 모집은 공교육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말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